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 기생충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일 텐데요. 네. 이런 점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이제 소득 불평등이 큰데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꼽히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우리를 비롯한 이제 OECD 나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각 나라의 통계청이 수집한 가계 금융 정보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한국은 개인 간 소득 차가 이제 꽤 큰 편입니다. OECD 31개국 중에 7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선이 이제 과거와 달리 더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지만 문제는 이 출발선의 차이를 메꿔줄 일자리에 있어서도 임금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 안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대기업과 이제 1차 하청업체의 임금 구조를 비교를 해봐도 이제 차이가 뚜렷한데요. 어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임금은 한 달 평균 약 604만 원인데 비해서 1차 하청업체는 약 390만 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하청에서 하청, 그러니까 2차로 내려가면 월급은 더 줄어들어서 24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3차 이상은 220만 원으로 격차가 이제 점점 벌어져서 도급 구조의 최하단 업체는 이 완성차 원청 업체의 임금의 36%에 불과한 거죠. 예, 이렇게 원청과 하청 현장에서의 임금 체감도가 확 느껴지는데요. 자, 평균적인 임금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해 그 300인 이상 그 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580여만 원으로 300명 미만 기업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대기업이 3%포인트 더 높았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임금 격차가 더 도드라집니다. 직원 4명 이하 기업에 비해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을 해보니 미국은 1.2배, 일본은 1.5배, 프랑스는 1.6배였는데 한국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역시 좀 한국의 격차가 크네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죠. 고용 안전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고용 불안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원청 노동자들의 경우 물량이 이제 급격히 줄거나 생산품이 단종이 돼도 그 그룹 내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속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5% 수준이었고 대기업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중소기업보다 2.3배 길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 가입률 등 근로 환경과 복지 수준에서도 대기업 근로자가 1.5배 높았고요. 또 중소기업은 인사와 노무 역량이 취약해서 전체 사업체의 61%가 적절한 임금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어떤 전반적인 환경에서도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부터 또 환경 격차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취직이 어렵다,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곳들만 있다, 이런 해석도 사실 가능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업의 구애에도 채우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8만 5천 명, 미충원율은 15.4%를 기록했는데요. 미충원 인원 자체가 15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자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기업은 인력난, 청년은 취업난을 호소하는 어떤 극심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이제 한국의 병이다, 한국병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한국병. 자, 예.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부터 임금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이런 일자리 해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중소기업을 등지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건데 기업의 여력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취업 시에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고용의 질 회복을 위한 좀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직장인에게 이제 체력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것, 당연히 이제 정신 건강이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컨디션이 좋던 몸마저 이제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두 번째 이슈픽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력이 큰 사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회사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예. 그 영국의 UKG 노동인구연구소에서 10개국 3,400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6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존재로 직장 상사를 꼽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거의 비슷한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일터니까 이제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에게 받는 압박 등 부적정한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일차적인 그 상황에 그치지 않고요. 가정, 생활, 일상,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78%는 스트레스가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는 어떠세요? 좀 직장 상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시나요? 저는 최대한 멀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저도 웃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말인즉 직장 상사와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김지수 기자처럼 최대한 멀리하지 않고 업무 효율도 가정생활도 일상도 평화로워진다는 건데 이게 개선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10개국 직장인들 역시 40% 가까이는 거의 상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결정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고액의 연봉보다는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서로 노력을 해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생길 텐데요. 그런 만큼 회사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이제 직장 내 리더들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조언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한 팀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주지 말고 직원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피고 공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소통을 하기 좋은 상사가 되도록 조금 더 권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열심히 일을 해도 나갈 것만 많은 요즘 같을 때 또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크다면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